안녕하십니까.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던 미제 사건의 전말이 마침내 베일을 벗습니다. 유튜브 채널 형사들의 수다에서 선보이는 이 채널 오리지널 웹 예능 형수다 시즌이 41회에서는 안정환, 김남일, 그리고 프로파일러 권일용이 일본 도쿄를 찾아 또 다른 미스터리에 도전합니다. 하치오 지역에 도착한 세 사람은 먼저 이 지역 지명의 유래를 되짚어봅니다. 이곳은 과거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SNS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거주했던 곳으로 잊을 수 없는 비극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안정환은 여행지에서도 사건 사고 이야기가 바로 나오니 무서울 지경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특정 장소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사건과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던 안정환은 우리가 바로 쓰리캅스다. 권 교수님의 분석력, 김남일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직관이면 이 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수사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드러내 현장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희귀서적을 취급하는 아담한 서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아직까지 일본 경시청의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미제 사건, 바로 미인 만화가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합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일본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하지만 오늘은 만화와 관련된 미제 사건을 파헤쳐보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보 공고를 바탕으로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갑니다. 사건은 2000년 9월 도쿄 고토구 카메이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 앞에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안 침대 위에는 얼굴이 하얀 천으로 덮인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고, 놀랍게도 현장에는 혈흔이나 물리적 충돌의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28세 여성 요시다 요코 씨. 그녀는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만드는 동인지 작가로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로 BL 장르를 다루었지만 의외로 남성 팬이 많았으며 코스프레 영상 촬영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작업실 주소가 만화책 말미에 공개되어 있어 어시스턴트, 동인지 작가들은 물론 직접 그녀를 찾아오는 팬들까지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는 그녀가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아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요시다 씨가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의미 있는 제보를 얻지 못한 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던 4년 뒤 일본 전역의 관심이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쏠리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한 생방송 미제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겠다며 영국인 초능력자를 섭외한 것입니다. 이에 김남일은 초능력이라니 믿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능력자는 꿈에서 보았다는 범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외형을 묘사하며 몽타주까지 공개했고, 이 방송 이후 무려 12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피해자가 생전 친구에게 남겼다는 의문의 편지와 함께 초능력자가 그린 몽타주와 닮은 인물을 알고 있다는 제보까지 접수되며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초능력자의 증언이 실제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남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안정환은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다. 기다림에 지쳐있을 유가족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카메이도 미인 만화가 사건의 숨겨진 진실은 오는 22일 형수다이를 통해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였습니다.